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다며 이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는 대통령 비서실이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해석하기 어려운 발음을 어떤 근거로 특정했는지, 발언 취지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거친 절차는 무엇인지,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 많은 방송국들이 보도를 했는데,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는데 유독 MBC가 매를 맞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MBC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대선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MBC에서 공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 문제나 표절 문제, 물론 다른 언론사도 보도를 했지만 MBC가 집중적으로 탐사 보도를 해서 보도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앙금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미운털이 박혔다.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렇고요. 안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MBC만 집중적으로 타깃을 삼아서 공격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다른 언론사들이, 그럼 예를 들면 MBC가 보도 안 하고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를 안 했나요? 별 차이도 없어요. 네. 그리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MBC 항의를 하고, 또 대통령실은 정식 공문을 통해서 질의서를 보내고, 이런 일들은 언론에게 엄청난 압박인 겁니다.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언론학을 전공하지만 어떤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 어떤 정부가 언론사에 질의서를 던지고 그 질의서에 답변을 하고 얘기하는 정부는 없어요. 네. 독재 정권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죠. 어떤 위축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좀 당연히 위축 효과가 생기죠.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공문으로 질의서를 보내고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버스 타고 와가지고 막 압박을 하고 사장 만나겠다 하고 고소고발하고, 압박이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그리고 거기서 했던 발언도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민영화를 하겠다. 그거는 국회에서 사실은 이제 물론 박문진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박문진에 대해서 국회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럼 민영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형식으로 언론사를 압박을 해가지고 언론사의 구조 자체도 바꾸겠다고까지 협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가? 네.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자들이 억압받지 않고 취재의 어떤 자유를 누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으면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또 하나 꼭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네. 다른 언론사들이 받았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논리로 따지면 MBC가 보도 지침을 주고 그 MBC의 보도 지침 따라서 다 그렇게 썼다는 것밖에 안 돼요. MBC가 처음 자막을 그렇게 달았으니까 다 그렇게 했다. 그럼 다른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 안 하고 판단 안 합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보도국에서 보도하기 전에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들리는 내용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나온 상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발생했고 욕설로 들리고 또 비속어로 들리는 말이 있었고, 그러면 그걸 열심히 분석해서 자체적 판단을 통해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MBC가 했으니까 SBS도 KBS도 다른 방송사가 따라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방송사가 동일하게 그러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래야죠. 왜 MBC만 갖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정부의 MBC에 대한 대응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일단 원칙적인 측면 예. 또는 그 법적인 측면, 논리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거의 바보 수준의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럴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전략적 행위라고 봐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군요. 전략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고, 그 전략적 행위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 궁지에 많이 몰릴 경우 출구는 한쪽에서 열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놈만 때린다. 흔히 쓰는 정치적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궁지에 아주 많이 몰렸을 때, 아주 많이 몰리고 우리 편이 소수가 됐을 때 쓰는 전략이란 적을 명확히 적시하는 거예요. 적군을 명확히 적시해서 적과 동지의 규합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 20%로 가라앉은 지지율, 거기에 더 위험성이 더해졌을 때 그나마 MBC를 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우리의 아군들을 규합하는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예. 그런 전략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이미 국민이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았는데 국민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거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선택하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특히 이분이 쓴 제일 좋아한다는 책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이거든요. 그 말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계속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이건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윽박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MBC를 정확하게 우리의 적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나와 같은 편인 사람들은 지금
우리 편에 모여라 이런 식의 전략이 아니고서야 특히 대통령이 이미 선택받은 분이 국민들한테 이쪽 저쪽을 끊임없이 선택하라고 조롱하는 건 네. 대통령을 할 얘기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 중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네. 네, 국민의힘이 MBC 관계자들 4명을 경찰에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 혐의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을 해서 고소를 했고 실제로 경찰이 이 혐의를 적용해서 피의자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서 설사 그렇게 어떤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힘 주장대로 국익과 국격을 위해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정권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역할은 뭐냐?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학을 공부해 보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특히 어떤 기관에서 그렇게 합니까? 권력기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실은 최고의 권력기관인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기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에요.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나 잘못된 일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걸 보도해서 국민께 알리는 게 그 역할입니다. 네. 그런데 국익이라는 걸 앞세워 가지고 대통령이 잘못한 행동이나 뭐 정부가 잘못한 행동을 덮고 가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언론의 역할이 아니에요. 네. 그건 언론이지 않고 대통령실의 홍보기관인 겁니다. 만약 네. 그렇게 하는 일이라면. 네. 그게 국익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익은요. 도리어 정부의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그걸 잘 드러내서 여론을 형성하고 바로잡고 똑바로 국가가 가도록 하는 일 국익을 위하는 길이에요. 네. 국익은 국가의 이익이고 국민의 이익인 겁니다. 그게 무슨 대통령이나 권력기관의 이익이 아니에요. 대체 뭘 국익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대통령이 잘못 발언했다고 하면 물론 본인들은 계속 난리면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바이든으로 얘기했고 그게 국제관계 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바로잡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네. 못하게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요. 그게 국익을 위한 것이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거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언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언론사에 와서 언론 자유를 얘기하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그렇게 고소고발을 안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익은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고 비판과 견제는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 원칙을 벗어나는 순간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찰학자니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진리하고 국격이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네. 또는 정의와 국익이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느 쪽에 편에 서야 되는가, 진리 편에 서야 되는가, 국익 편에 서야 되는가 이런 건 철학적 문제예요. 철학적 문제고 오늘날 적어도 대부분의 건강한 철학자라면 진리와 국익이 충돌할 때에도 진리의 편에 서라.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국익이다 하는 게 일반적 합의예요. 이건 철학적인 어떤 논의고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사회학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재봉 교수님이 언론학자라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거론하면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국익을 훼손했어요. 발언이 네. 그 자체가. 그러면 이 훼손을 바로잡는 언론이 있어야 그 나라가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면 그 언론이 대통령이 국익을 훼손한 발언에 대해서 숨겼을 때 다른 나라로부터 건강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저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한민국 언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들의 이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국격이에요. 네. 대통령 발언 하나로 국격이 손상되거나 뭐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반응까지도 똑같이 함께 가는 것이지 대통령 혼자 나라를 대변하나요? 그런 시절은 끝났어요. 언론이 대한민국을 훨씬 더 많이 대변해요. 네. 국민이 훨씬 많이 대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언론과 국민이 건강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 국익이고 국격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간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전체주의는 하나의 소리를 내자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양한 소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네. 건강하다는 거고, 그래야 국익이고, 그래야 국격이죠.
조금 어려워질 뻔했습니다. 네. 잠시 약간 철학 강의 네. 들은 것 같고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사와 정부 갈등은 뭐 항상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 언론학자 먼저 네, 말씀해 주시죠. 어떠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네. 뭐냐면요. 지금 이런 차원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사와 예를 들면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언론사가 어떤 특정 정치 어떤 세력화돼서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쉽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보수 언론사가 진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만 가지게 되고 예컨대 또는 뭐 이슈도 안 되는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을 한다가 이러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대회에 나가서 국제 행사장에 가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그 발언도 예를 들면 증거가 없다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날리면이라는 얘기를. 영상이 없으면 누가 전해 들었는데 나한테는 바이든으로 들리더라. 그런데 아니다고 날리면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명확한 영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영상을 온 국민이 다 봤어요. 명확한 사실이 존재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념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은 존재하고 있고 했던 발언의 존재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에 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언론은 늘 갈등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갈등의 요소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다른 얘기다. 아, 그럼요. 예. 지금 이번에 이 사건에서 MBC가 접근해서 보도한 내용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처음에 보도할 때 이런 문제까지 번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네.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처음에 그 MBC가 물론 풀 기자로 들어갔잖아요. 예. 풀 기자는 들어가서 그걸 전국에 있는 언론사에 다 보냈어요. 네. 그럼 이미 MBC가 보도하기 전에 모든 언론사는 이 영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분석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물론 MBC가 맨 처음 보도했지만 그 순차적으로 다른 언론사들이 계속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언론사가 MBC 보도를 보고 보도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영상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나름대로 판단한 기준을 가지고 보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의 팩트를 전달했을 뿐이에요. 제가 볼 때 설마 대통령실에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날리면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MBC 기자들이 MBC 기자뿐만 아니라 예. 다른 언론사 기자도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SBS의 모 진행자가 이 논란이 있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SBS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도했다. 바이든으로.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초 보도가 MBC가 아니고 다른 언론사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만약 그랬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고소고발하고 이랬을까. 네. 그리고 대통령실 13시간 얘기하고 일반인 15시간 얘기합니다. 13시간이라고 얘기하고 13시간이 지나서 해명을 내놨어요. 그 사이에 그럼 언론은 침묵하고 보도하면 안 됩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은 보도할 가치가 충분히 있잖아요. 뉴스 밸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보도를 해야죠. 네. 보도해야 되는데 아무 해명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남대로 판단하고 분석한 내용을 보도하는 거예요. 네. 그 판단이 제가 볼 때 다른 언론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 그러면 왜 MBC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느냐도 문제고 이게 평상시에 다른 정권에도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대통령이 국제회의나 어떤 중요한 행사에 가서 이런 발언을 녹음된 적이 없죠.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죠. 네. 이런 기상천외한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똑같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대통령도 인권이 훼손됐을 경우는 방송사를 통해서 인권이 훼손됐을 경우는 방송사를 상대로 고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그런데 이건 인권이 훼손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보도일 뿐이에요. 사실 보도이고 진실 보도일 뿐이에요. 이 문제가고 역대 정권들 내에서 일부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인격적 훼손 발언이 있었을 때 청와대나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문제 제기한 것, 이건 제가 보기에는 범주에 오르라고 하거든요. 이걸 철학에서는 예. 좀 어렵죠. 범죄의 오류요? 예. 예. 요즘에는 옛날 어르신들은 학교 다닐 때 안 배웠는데요. 네. 예. 요즘은 고등학교 때 다 배워요. 비형식적 오류라고 그래요. 네. 네.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것들을 서로 맞추는 범주의 오류요? 네, 범주가 다른 거예요. 예. 근데 마치 대통령실에서 문제 삼았으니까 같은 범주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말로 하면 범주의 오류가 아니라 물타기예요, 그냥. 아, 네. 네, 좋은 말로 하면. 네. 그래서 이건 지금 명확하게 이 담론을 키우면 키울수록 대통령의 잘못된 실수가 너무 지나치게 시리어스하게 된다. 예. 진지하게 된다.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예.